네, 영시 기준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30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은 건 처음입니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 필요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확진자 급증으로 의료체계 과부하도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게 1,000명대는 거의 심리적 저지선이라고 할까? 그렇게 부담되는 그런 숫자일 수도 있는데 1,000명이 넘었습니다. 어제 확진자가. 지금 상황을 어떻게 저희가 파악해야 될까요? 200, 400 정도만 해도 우리가 조금 좀 늦었던 것 같아요. 예, 그때 예. 이미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 단계 격상을 하고 좀 각오를 다졌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600명에서 900명으로 갑자기 올라갔죠. 네. 그런데 그 이유는 600명이 나오면 그 확진자를 찾기 위한 접촉자를 찾는 과정에 확진자가 많이 늘죠. 네. 그리고 선별 검사를 더 지금 확대를 했습니다. 그 두 가지 요인 때문에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예. 이 확진자들은 이미 1주나 2주 전에 감염된 분들이세요. 네. 그게 지금 나오는 거고 그럼 이번 주에 이렇게 많이 확진자들은 앞으로 최소한 2주간 계속 감염을 시켜서 N차 감염으로 확진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당분간은 이 숫자가 떨어지지 않을 거고 만일에 거리두기 격상을 해서 조금 확진자가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좋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계가 2.5단계로 올린 지 수도권이요. 한 일주일 정도 됐잖아요. 네. 그럼 2.5단계의 효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건가요? 2.5단계가 2단계랑 크게 차이를 느끼지 못하셨을 겁니다. 네.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다 하고 있고 학교도 일부 가고 있고 식당 같은 경우도 9시까지 이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예. 우리가 밀접 접촉을 차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3단계가 되면 사실은 많은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 전문가들이 3단계 격상을 좀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3단계 격상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3단계 격상이 저는 짧게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직장 생활을 우선 차단해야 되고요. 네. 학교도 마찬가지고 식당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배달만 해야 돼요. 뉴욕 같은 경우는 아예 실내에서 식당을 이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런 정도로 조금 강력한 차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3단계로 격상을 하면 말씀하셨듯이 상당한 경제적 타격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좀 수도권과 비수도권 약간 차이를 두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수도권에서의 이게 확산세가 비수도권으로 지금 전파되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풍선 효과가 있어서 수도권에서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비수도권으로 모이고 있거든요. 네. 저는 우리나라는 나라가 크질 않아요. 예. 네. 미국의 한 주에 불과할 정도 작기 때문에 일일 생활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같이 격상을 하는 게 필요하고 예. 하지만 제주라든지 일부에서는 확진자가 적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격상을 할 필요도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반나절 생활권이니까요. 예. 맞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도 병상 부족 문제잖아요. 중환자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집에서 치료를 못 받고 집에 계신 분도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 확진이 된 다음에 집에 있으면서도 관리가 제대로 될 것인가 그것도 그 염려가 있어요. 네, 지금 안 그래도 병동이 없어서 예. 막 지방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확진이 되면 사실은 한 80%가 경증 무증상 감염자이기 때문에 네. 우선은 나빠지는지를 관찰하기 위한 생활치료시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구별로 하나씩 연수원이나 강당을 이용해서 생활치료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 환자를 보고 일주일 정도만 격리를 하면 감염력이 없어지니까 예. 집으로 가시거나 그 상태에서 폐렴 같은 증상이 생길 때 병동으로 이송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거점 병원을 지금 공공병원을 이용해서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네. 우선 그런 쪽을 이용을 하시고 그 경우에도 지금처럼 확산세가 1,000명 이상 매일 나오면 감당이 안 되죠. 그 다음에는 생활치료시설을 저는 병동으로 막 바꾸는 방법. 왜냐하면 거기 이미 난방이나 그런 게 다 되어 있죠. 네. 화장실도 따로 있고. 그런 경우도 안 되면 이제 컨벤션 센터나 대강당, 체육관 등까지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거리두기만으로는 통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좀 추가적인 대책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거리두기는 물론 중요하고요. 그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무증상 감염자를 격리를 해야 돼요. 네네. 네, 그렇기 위해서 지금 선별진료소도 150군데 이제 앞으로 임시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고 예. 과거와 달리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한 번씩은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속 항원 검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지방에서도 많이 나오고
마찬가지고 교회도 이러한 단체가 생활하는 곳에는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풀어주세요. 거기서 스스로 검사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네. 우리 일반인들도 이렇게 눈 오는 날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하기가 쉬울까요? 어렵죠. 예, 춥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매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가정에서 직접 검사를 하면 타인과의 감염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신속 항원 키트를 좀 이용할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신속 항원 키트라는 거는 개인이 직접 검사가 가능한 그런 네, 진단 맞습니다. 그 설비인가 보죠? 네, 그게 이제 임신 시약 키트랑 거의 방법이 똑같고요. 예, 예. 단지 임신은 소변을 이용하는 이거는 코로 우리가 검체를 채취하면 되는 거고 검체 길이가 짧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예.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내일부터 3주 동안 수도권에서 150개 선별 진료소를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또 아직까지도 코로나 걸린 거 아니야? 걸렸으면 낙인 찍는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네. 이름은 안 적어도 되고 전화번호만 적어도 된다고 하는데 그럼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전혀 스스로가 문제가 없는 것,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선별 진료소가 만약에 서울역 지나가다 보인다 그러면 무조건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까? 네, 만일에 들릴 수 있으면 들리셔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세요. 예. 무료이기 때문에 특히 젊은 층은 무증상이 대단히 많고요. 우리가 감염이 거의 60에 70%가 무증상 때 감염시키잖아요. 네. PCR 검사를 받는 걸 좀 권해드리고요. 선별진료소에서는. 그리고 신속항원 검사는 개인적으로 가정이나 그런 단체에서 검사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신속 항원 검사의 경우에는 결과가 15분 만에 나온다고 해서요. 혹시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바이러스 양이 많은 경우는 거의 95% PCR과 유사하게 나오고요. 예. 네. 바이러스가 적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속항원 검사가 승인을 받으려면 최소한 민감도가 80% 넘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80% 정도로 나올 수 있는데 단체로 대단히 많이 영국 리버풀 같은 경우는 PCR 검사와 신속항원 검사를 동시에 시행을 했어요. 예. 그래서 봤더니 신속항원 검사가 PCR 검사에 비해서 한 50% 정도를 잡아냈고 네. 바이러스가 많은 경우는 70% 정도를 확진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건 한 번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우리가 신속항원 검사의 장점은 접근성. 언제든지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반복성이죠. 일주일에 2번 정도만 하시게 되면 거의 80%, 90%를 확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가다가 그 선별 진료소를 수도권에 150개를 이제 무료로 그렇습니다. 그 할 진료해 수 준다는 있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나가다가 선별 진료소가 보이면 무조건 검사를 해라. 그거에 자발적인 검사를 하는 거라서 네. 얼마 정도의 국민이 많이 참여하느냐도 문제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그만 구가 인구수가 뭐 100만이 이렇게 안 되고 좀 적다면은 예. 저는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곳에는 구청에서 지자체별로 전수검사를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 360만 명도 이틀에 했기 때문에 예, 예.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집단 감염 사례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경기 부천의 효플러스 요양병원의 경우에 2달 전에는 전수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는데 이번엔 6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위험 시설은 좀 어느 정도로 자주 검사를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전수검사를 시행을 했는데 한 달, 2달 간격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이 외부의 감염에 의해서 감염이 되죠. 우리가 환자들은 입소를 할 때 검사를 하지만 외부인들이나 거기 다니는 종사자들은 검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가 없죠. 예. 지금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는 잠복기가 4일에서 5일이 평균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일주일에 2번. 하지만 그게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셔도 분명히 확진자를 초기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진짜 그 어느 정도 기간에 빨리 검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군요. 맞습니다. 예. 네. 충북 영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들 그 조사를 해보니까 5명의 접촉자가 한 500명까지 된다고 해요. 그러면 정말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모를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그 확산을 차단할 방법이 있을까요? 영동 같은 경우는 조금 인구가 굉장히 적은 그런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확진자를 역학조사로 찾는 것보다는 저는 그 인구는 다 검사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차라리 들어요. 검사 다 하자. 지금 말한 신속항원 검사나 뭐 PCR이 되면 더 좋고요. 예. 충분히 역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한 번에 많은 확진자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이 백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이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제 내년 2월까지 인구 1억 명에 대한 접종 계획을 밝혔는데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야지만 이 백신 부작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까? 백신 부작용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나필락틱 쇼크고요. 네. 그다음에 한두 달 이후에 발생하는 길리안 바레란 그 신경마비 증상이죠. 그래서 최소한 2달 정도만 지나면 우리가 말하는 백신의 그런 큰 부작용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12월부터 접종을 하기 때문에 내년 1월 말이면 대부분 부작용은 알 수가 있고 예. 지금 나오고 있는 부작용들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려진 부작용들이기 때문에 네,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마 조만간 우리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일단 미국이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이제 다른 나라보다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할 거잖아요. 네. 그럼 2달 정도는 우리도 지켜본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백신 접종을 해도 늦진 않는 거죠? 네, 늦지는 않는데 백신이 우선 구매가 돼 있어야죠. 확보가 돼 있냐? 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 정도는 안 돼 있나 보죠? 4,400만 명분은 뭐 확보가 됐다고 정부에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선구매 양식을 택하고 있죠. 네. 지금 이 코로나19 백신은 신백신이기 때문에 어떤 백신이 성공할지를 몰라서 제약회사에 미리 이제 돈을 지불을 하고 여러 회사를 나눠서 구매를 했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임상 3상이 끝나서 승인이 된 것은 파이자고 모더나도 곧 승인이 될 겁니다. 네. 두 회사 이외에는 3상이 끝난 백신이 없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 아스트라제네카는 3상이 지금 진행 중인데 네. 중간에 임상 연구 결과가 조금 달랐죠. 예, 예. 용량에 따라. 그리고 고령 인구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서 조금 늦게 보고가 되는 네. 그런 여러 가지 면 때문에 아마 승인이 좀 늦어질 거고요. 예. 얀센도 11월 달에 3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 초가 돼야지 3상이 끝나는데 예. 그 유효율, 예방률에 대해서 아직 보고가 된 바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뭐 GSK, 사노피 다른 회사들은 임상 3상이 아마 내년 초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확보를 할 수 있는 거는 모더나, 화이자인데 예. 모더나, 화이자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 선구매를 다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아올 거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가 확실한 발표를 아직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네네. 네, 그럼 일단은 이 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정부가 확보했다고 밝힌 이 4개사의 백신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주시면 이 효능과 효과나 이 안전성 부분에서 비교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모더나 화이자는 임상 3상이 끝난 메신저 RNA라는 백신으로 신기술로 만든 거죠. 예. 그 RNA 그 입자를 나노 파티클 지방 입자에다가 싸가지고 그냥 예. 온도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걔를 주사를 하게 되면 인체 내에서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어서 우리가 항원으로 작용해서 상체를 만들어내는 기전이라서 예. 예방률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높아요. 94, 95%가 네. 나왔습니다. 부작용은 지금 파이자 백신이 처음 맞았더니 그 알러지가 굉장히 심한 분이 2분이 알러지 반응이 나타났는데 그 경우는 원래 맞으시면 안 되는 거죠. 네. 그 정도고 또 미국에서는 약간 그 안면 마비가 오는 증상이 4명 정도 있었지만 인구 대비 그 숫자는 유의성이 없다고 얘기를 해 주셨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아까 열에 약하기 때문에 이 백신 2개는 초저온에서 보관을 해야 네. 되고 신기술이라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 예. 아스트라제네카는 우리가 기존의 아데노 바이러스를 한 벡터 바이러스라고 하죠. 네. 그런데 그것은 비용이 저렴해요. 거의 $4 정도고 우리가 냉장 온도 일반 유통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예. 유효율이 지금 한 62%, 70% 정도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가 있고 아직까지 임상 3상이 완료가 안 됐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백신이 다른 나라도 많이 개발 중이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4개 제약사 말고 뭐 한두 달 더 있으면 다른 효능이 더 좋고 비용면도 괜찮고 그런 적당한 백신도 나올 가능성이 있으면 또 구매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3월, 그러니까 내년 초가 되면 임상 3상이 들어가는 백신들이 좀 있는데요. 아마 그건 저는 뭐 그쪽 바이러스 전문가가 아니어서 예.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예방률에서는 이 mRNA 백신만큼 좋은 백신은 나오지 않지 않을까. 하지만 어쨌거나 내년 초가 되면 또 여러 개 회사에서 백신 개발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대를 해봐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최대한 빨리 맞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네. 정부에서는 어떤 일보다 백신 구매가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와 코로나19 관련해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